최근 금리 인하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대출을 동원한 부동산 투자가 많이 증가하였습니다. 미연방 준비제도의 파월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다고 말하였습니다. 특히 서울을 중심으로 갭 투자가 기승을 부리면서 주택 관련 대출이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나고 있어요. 주요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많이 늘었습니다. 가계부채 얼마나 위험하고 심각할까요? 안녕하세요. 나란말입니다. 오늘은 가계부채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한국의 가계부채는 죄송하게도 세계 1위입니다. 우리나라 세계 1위 좋아하는데요. 가계부채가 세계 1위입니다. 경제성장이 1위였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올해 1분기 기준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1882조 8천억 원에 달해요. 경제규모 국내 총생산,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98.9%로 전 세계 주요 34개국 중 1위를 기록했는데요. 스위스와 호주, 캐나다까지 포함할 경우 세계 4위로 낮아지긴 하지만 세계에서 손꼽을 정도로 높은 것은 분명하죠. 부채의 질도 안 좋아 가계부채의 규모도 문제지만 부채의 질이 나빠진다는 것도 문제예요. 부채의 질이 나빠진다는 것은 상환 여력이 낮은 부실화된 빚이 늘어난다는 뜻인데요. 팬데믹 이후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고금리가 지속되면서 저소득층과 자영업자, 다중채무자 등 취약차주의 대출 연체율이 점점 높아지는 중이죠. 이렇게 부실 채권이 늘어날 경우 금융기관의 자산 건전성이 악화되어 약해지고 장기적으로는 금융 시스템까지 뒤흔들 수 있어요. 가계부채 왜 이렇게 늘어난 것일까? 2008 금융위기 이후 세계적으로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하면서 대출금리가 낮게 유지됐어요. 금융기관에서 낮은 금리로 돈을 빌려주시기나 부동산 같은 자산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크게 늘었고 전세 대출이 확대되면서 가계부채가 꾸준히 증가했죠. 한국은행에 따르면 우리나라 은행들은 이자, 이익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은 편이에요. 특히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등 가계대출은 기업대출에 비해 연체율이 낮고 수익성도 높아 은행들의 사랑을 받아왔죠. 2008 금융위기의 여파로 기업들의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면서 기업대출이 부실화하자 시중은행들이 기업대출에서 가계대출로 눈을 돌리게 된 것이죠. 우리나라의 대출 규제 도입이 늦었던 것도 가계부채 증가의 원인이 됐어요. 캐나다와 미국, 이스라엘 등 주요 국가가 2010년대 초중반 규제를 선제적으로 도입한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2019년이 돼서야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 주택담보대출 비율 LTV, 총부채 상환 비율 DTI 등 개인차주 단위 대출 규제를 도입했어요. 도입 후에도 전세자금 대출이나 중도금 대출, 예적금 담보 대출에는 규제가 적용되지 않았죠. 마이너스 코로나의 영향,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코로나19가 한창 확산하던 2020년 3분기 100.5%를 기록하며 처음으로 100%를 돌파했어요. 사상 처음으로 가계 빚이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를 넘어선 것인데요. 이후 2022년 1분기 105.5%로 피크를 찍고 올해 1분기 들어 기준금리가 높아지자 다시 90%대로 낮아졌어요. 가계부채 이대로 괜찮을까? 늘어난 가계부채가 금융시스템 전체를 뒤흔들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과거부터 고소득자를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늘어왔기에 한순간에 대출이 부실해질 우려는 크지 않은데요. 하지만 가계부채가 늘면 가계가 부담해야 하는 이자 비용이 늘어 소비가 줄어들고 경기가 둔화할 수 있어요. 또 부동산에 집중된 가계부채는 사회 전반적으로 자원 배분 효율성을 저해해 우리나라의 경제적 성장을 가로막을 수 있죠. 우리나라는 가계대출이 부동산 시장과 맞물리며 서로가 서로를 키워가는 구조로 멈추지 않는 서울 집값 상승세가 부동산 매매 수요와 대출 수요를 부추기고 있는데요. 이번에도 대출과 부동산의 강력한 연결고리를 끊어내지 못한다면 가계부채 문제는 물론 집값 문제 해결도 요원해지는 만큼 정부의 날카로운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에요. 가계부채 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재무 건전성 문제를 넘어 경제 전반에 걸친 심각한 이슈입니다. 현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개입과 규제가 필요합니다. 첫째,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금융기관들이 무분별하게 대출을 제공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감독이 필요합니다. 둘째, 가계부채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금융교육과 상담 서비스를 확대하여 가계가 재정, 관리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셋째,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책 마련과 함께 대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일자리 창출 및 소득 증대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치들을 통해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고 건강한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란말이었습니다. 아직까지도 좋아요, 추천, 클릭 안 하신 분 제발 한번만 부탁드립니다.